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앞으로 지나간 오늘 날짜의 뉴스들을 저희가 매일매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이 정보를 보시고 또 약간 미래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그렇죠.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12일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앞뒤가 똑같은 12월 12일 궁금하시죠? 자, 제가 궁금합니다. 한번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뉴스들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떠나보실까요? 와, 사람이 진짜 많아 보이네요. 야, 이거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 사람을 찍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인데요. 바로 1년 전 2020년 12월 12일, 이날은 세간의 분노와 관심을 모은 조두순의 출소가 있었던 날입니다. 안산 시민은 조두순과 같이 살기 싫다. 천인 공노할 잘못이라며 고개 숙인 조두순. 이날 출소한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어린아이의 장기를 파손시킨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하지만 재판 결과 조두순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고, 이에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거센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사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그것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사실 영화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은 12년 만에 사과치고는 너무 성의 없는 것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죄를 저질렀으면은 그렇고 못해야지 사과를 해야지. 형식적인 하는 건 그거는 사과라고 안 봐요. 어린아이에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무섭다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시민들은 토로했습니다. 어린아이들 한 인생을 망쳐놨다는 게 너무 같은 엄마로서 울분이 터져요. 애초부터 이런 범죄가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유, 라는 말해 생각이 뭐 드네요. 하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1996년으로 가보시죠. 우리가 흔히 신문과 뉴스 통계에서 듣는 OECD,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많이들 선진국 모임으로 알고 있는 OECD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인데요. 아니, 뭐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네네. 너무 아이, 들리셔가지고. 영어 공부 똑바로 안 하셨네.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억양이 거의 뭐 원어민이시네요. 그럼요. 네.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네. 1980년대 말 동서 냉전 체제 붕괴로 경제 외교의 질적 변화가 불가피해진 우리나라는 이날 선진국들의 경제협력 기구인 OECD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 대안으로 OECD에 들어가서 규제를 풀고 경쟁력을 높이고 경쟁하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진취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전체 29번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OECD에 가입했는데요. 가입국이 현재 지금 몇 개국이죠? 지금은 총 38개 국가가 가입이 돼 있고요. 가장 최근으로 치면 5월에 코스타리카가 들어왔습니다. OECD는 기본적으로 경제협의체지만 그 명칭과 달리 그 활동 범위는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통계 자료가 언론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OECD 얘기 정말로 기사로 많이 전해드리는데, 많이 하죠. 네. 그런데 당시에 경제 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니까 기대감이 아닌 걱정을 안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가입의 이점도 있었지만 그만큼이나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나 농산물 시장. 이 개방은 가뜩이나 빈곤에 시달리는 우리 농촌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되기도 했어요. 네. 모두의 우려와 달리 당시의 OECD 가입은 현재 우리 경제 주체의 활동이 세계로 확대되고 환경과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삶의 질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1979년 12월 12일에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바뀐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1979년 12월 12일, 당시 대한민국 권력은 그야말로 진공 상태였습니다. 11.6 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 김재규, 차지철 등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틈에 새롭게 등장한 이는 바로 29만 원의 남자,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이때부터 이제 별들의 전쟁이 시작된 거군요. 그렇죠. 이 사실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수장이었어요. 맞아요. 육군사관학교 정규 4년제생들로 구성된 군내 사조직 하나회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부대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시해로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진 당시 계엄사령관 정승환은 하나회를 견제하며 그 핵심인 전두환을 좌천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알아챈 전두환은 선수를 쳐서 신군부 세력을 이끌고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한 것인데요. 아니 그러면 강제로 연행된 건가요? 어떤 죄로? 당시에 권한 대행이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구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승인을 해준 건가요? 아니요. 승인을 해주지 않으니까 일단 불법적으로 체포를 딱 하고요. 이후에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죄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정권을 장악한 이후 세상은 전두환과 하나회의 것이 되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뒤에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무려 17년이 지나서 이뤄졌는데요.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결국에는 특별사면으로 2년 만에 석방이 되면서 또 추징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29만 원밖에 없다. 이 말이 이때 나오게 된 너무 거죠. 유명하죠. 네.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 이후 그는 반성 없는 모습에 이어 골프 라운딩, 40년 전 군사 반란 주범들이 모여서 자축하는 모습까지 공개돼서 더욱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2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좀 어두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좀 우울해요. 네, 정말 많은 역사가 담겨있는 하루하루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셨나요? 자,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